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 습관 러닝 레터 배우로와 제 112호입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군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대를 이어 완성한 세상을 바꾼 다리, 브릿지 얘기입니다. 어떤 다리일까요? 네, 우리 배우로와에서는 배움과 삶에 얽힌 다양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리 얘기인데요. 우선 그림을, 사진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아주 높은 빌딩들이 있는데 그 앞에 다리가 보입니다. 교각이 두 개 있죠. 그 사이에 다리 중간에는 교각이 없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볼까요? 네, 아주 멋진 다리네요. 교각도 아주 고층 건물로 아주 고딕식으로 아주 훤칠하게 서 있습니다. 다리가 물 위에 높이 떠 있지요. 그래서 교각도 없고 하니까 어떤 선박도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볼까요? 이야, 멋있는 현수교가 보입니다. 강철 케이블로 다리를 딱 붙들고 있죠. 교각에서 늘어뜨린 강철이 교각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디에 있는 다리겠습니까? 아까 그 고층 빌딩이 뭔가를 암시를 해주고 있죠. 미국 뉴욕시에 있는 브루클린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뉴욕의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브루클린 브릿지입니다. 길이가 1825m, 현수교 부분만 하면은 487m가 되겠습니다. 폭이 26m, 차도가 6차선이 됩니다. 편도에 3차선씩 해서 6차선, 3차선 해서 6차선이고 중간에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조금 높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면에서부터 다리 높이까지가 84m로서 어떤 배든지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 다리는 1870년 1월 달에 정식으로 착공해서 13년 후인 1883년 5월 24일에 개통이 되어 있는 역사적인 다리입니다. 다리가 엄청 길죠. 당시에 현수교가 이렇게 길고 또 단단한 강철로 되어 있는 현수교는 없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최초의 현수교다. 적어도 최장의 현수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현대 장비 없이 폭발물은 이용했지만 전통적인 도구로서 인간의 힘으로 만든 다리라는 점에서 또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뉴욕시가 5개의 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제일 중심부에 있는 맨하탄이 있고 그 밑에 브루클린이 있고 또 옆에 퀸즈도 있고 맨하탄 위에 브롱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하탄 밑에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이 1800년도 중반부터 해가지고 맨하탄과 브루클린에서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두 지역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맨하탄과 브루클린 사이에는 이스트 리버, 그러니까 동강이 있었는데 이 동강이 폭도 넓을 뿐만 아니라 물살도 세고 해가지고 그게 다리가 놓기가 좀 어려웠고요. 배로 서로 소통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죠. 물류량은 늘어나는데 이 소통 수단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차에 현수교로 다리를 놓겠던 사람이 나타났던 것이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해드리고 이 맨하탄과 브루클린 사이에 다리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브루클린 다리가 1번이고요. 그 옆에 쌍둥이처럼 맨하탄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2번으로 되어 있는데 1908년에 개통이 된 3번째로 개통이 된 거고요. 좀 떨어지는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윌리엄스버그 요 다리가 1903년에 개통이 된 두 번째로 개통이 된 다리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83년에 19세기에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20년 후 또 거의 30년 후에 또 하나씩 만들어졌죠. 예. 자, 이 아름다운 브루클린 브릿지, 이 웅장한 브루클린 브릿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은 존 로블링이라는 사람입니다. 독일 출신의 토목 엔지니어 그리고 현수교의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고 현수교에 관련한 특허도 가지고 있는 분인데 맨하탄과 브루클린이 있는 다리는 현수교로 하면은 그 사이에 배가 통과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아주 좋다. 이렇게 해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뉴욕시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당시 기술로서는 현수교는 매우 위험하다. 언제 이게 케이블을 끊어질지도 모르고 이게 입증된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0년을 설득해서 정치가들을 설득하고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겨우 이제 1869년에 허락을 맡아서 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즈음에 지형을 조사하다가 배가 이렇게 그 부두에 그 찌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본인의 다리가 끼어버린 거예요.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균에 감염돼서 파상풍으로 사망한 일이 비극이 생겼던 것입니다. 야, 정말 어렵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고가 생기니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침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워싱턴 레버링인데요. 이 아들은 32살이었고요. 아버지 밑에서 토목 기술을 배웠고 이분도 다리 설계에 상당한 관여를 했고 브루클린 다리 설계를 아버지가 할 때도 같이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지가 브루클린 다리를 설계를 했지만은 그 설계도는 매우 기본적인 설계였고 세세한 것들은 다 워싱턴이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워싱턴이 열심히 설계도를 보완하면서 현장 지휘를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했는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하던 바람에 특히 물속 작업을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큰 그 나무 틀을 만들고 그 속에다 압축 공기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폭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는데 이 워싱턴도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같이 작업을 지휘하고 하다가 그럼 육상으로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잠수병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너무 빨리 육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적응을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 불구가 되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2년 정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일이 발생하니까 참 난감했죠. 그러나 또 이 일을 이어가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워싱턴의 부인입니다. 에밀리라는 부인이에요. 이 부인은 그냥 평범한 부인이었습니다. 가정주부였습니다. 가정주부였지만은 워싱턴이 반신불구가 됐지만 그래도 정신은 말짱하셨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집에서 현장을 관찰하고 그리고 현장 상황을 보고를 받으면 거기서 지시를 해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가 심부름 역할은 내가 하겠다 하고 심부름꾼을 자청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워싱턴이 지시한 것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현장에서는 특별한 일들을 예측하지 못한 물들이 항상 생겼고 그 즉시 답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됐고 그래서 서서히 에밀리가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죠. 공부를 했습니다. 토목과학은 기본적으로 했고요. 고등수학도 했고요. 강철도 공부를 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워싱턴을 능가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에밀리가 했던 일 중에 큰 것들이 있는데요. 이 교각을 두 개를 세웠지 않습니까? 블루클린 지역에 하나, 맨하튼 지역에 하나인데, 블루클린 지역에서는 땅을 파 들어가니까 안반이 나타나서 거기서부터 콘크리트로 그 교각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맨하튼 쪽에서는 아무리 파도 안반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뻘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뻘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뻘이 굉장히 단단한 뼈가 뻘이 된 거죠. 이 뻘이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뻘 위에다 그냥 교각을 세우자. 그런 판단도 이분이 했고요. 또 한 번은 강철 회사에서 강철을 제대로 납품을 하지 않고 규정보다 더 얇은 강철을 가져온 거죠. 그럼 그걸 반품을 하고 새로 이게 강철을 제조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기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받아들이자. 강철을 계속 납품을 해라. 다만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그 강철을 한 차례 더 꽈가지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에밀리 이 여사가 전체 13년 공사 중에서 11년을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여성들의 참정권도 없었고요. 여성들이 바깥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또 바깥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상상을 할 수 없던 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에밀리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워싱턴이 형식적으로는 총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그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이 에밀리가 외교수를 발휘해가지고 극복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에밀리가 이제 큰 공을 세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충분히 에밀리를 공로자로 대우를 못했기 때문에 2018년에 와서 뉴욕타임즈가 에밀리에 대한 사망 기사를 따로 1903년에 돌아가신 분을 사망 부고를 따로 내면서 에밀리에 대해서 충분히 재조명하는 기사를 실었다고 하네요. 참 위대한 작업에는 또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공사 장면을 잠깐 보실까요? 예, 현수교를 만드는 그런 그림들이 있네요. 예, 케이슨이라고 하는 그런 틀 속에서 일하는 모습이 또 보이고요. 케이블을 연결하면서 거기서 사진 찍은 그 작업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네, 이런 귀족들이 또 견학을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최근에 이렇게 다녀간 사람들의 모습들도 보이고, 매년 7월 3일 미국 독립기념일에는 이 브루클린 다리에서 불꽃놀이 축제를 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다리라는 거겠죠. 그리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브루클린 다리에 가서 뭔가 마음을 다지고 브루클린 다리에 가서 옛날 사람들의 길을 받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네요. 이 브루클린 다리는 이 로블링 가문의 희생과 함께 600만 명의 노동자 그리고 27명의 사망자의 아픔을 희생을 딛고 만들어진 것을 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용과정의 좌우지간 리더가 오랜 세월과 도전을 견뎌낼 수 있느냐는 수면 아래에서 리더의 영혼 안에서 하는 작업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 작업을 예배, 경건의 시간, 영성 훈련이라고 부른다. 리더십 연구가인 고든 맥도날드가 브루클린 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리더십도 이 다리 건설과 같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저 밑에서 단단한 기초가 세워져야 좋은 리더가 된다. 그 기초는
영혼의 단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여러분,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경제교육이면 경제교육, 공예교육이면 공예교육, 영어, 스페인어, 아주 다양한 강의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벼루와 이분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